딜리셔스 샌드위치. 이 책은 2008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출간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책이긴 한데, 이 책은 한국일보 경제부 기자인 유병률 작가가 뉴욕에 머무르면서 느꼈던 문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환경 속에서 문화가 경제보다 왜 더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의 문화 수준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부분하고, 글을 쓰지 않으면 자기 분야에서 돋보일 수 없다.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도 머릿속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의 문화 수준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 부분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가정적인 아빠와 문화적인 아빠, 어떻게 다른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가장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주말이면 골프를 치러 가거나 밀린 잠을 자며 집에서 쉬는 유형입니다. 물론 저녁이 가까워지면 가족들에게 미안해 밖으로 밥을 먹으러 나갑니다. 주로 외식으로 가족에게 봉사하죠. 둘째, 주말이면 아이들 손잡고 근처 할인점으로 쇼핑을 가는 유형입니다.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아내를 위해 무거운 장바구니도 들어주죠. 두어 달에 한 번쯤은 막히는 길에서 스트레스 받아가며 콘도나 패션 같은 곳에서 하루 묵고 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말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유형입니다. 셋째, 주말이면 한나절 정도 아이들 취미나 문화활동을 뒷바라지하고 나머지는 자기 시간을 갖는 유형입니다. 아이들이 평생 취미가 될 만한 스포츠를 배울 수 있도록 스포츠 클럽이나 아이스링크에서 기다려주기도 하고, 좋은 공연 티켓을 예매했다가 같이 보러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책을 보든 운동을 하든 자신을 위해 씁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가족에게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세 유형 가운데 두 번째가 가정적인 가장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겁니다. 저 집 남편은 참 가정적이야. 당신도 좀 배워. 라고 할 때 잣대로 보면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이 흘러 아이들 머릿속에 열심히 할인점 데려가준 아빠, 장난감 많이 사준 아빠, 고생하며 콘도 데리고 가준 아빠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설령 있다 한들 할인점에 데려간 아빠, 갈비 사준 아빠가 뭐에 그리 엄청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림을 알게 해준 아빠, 아이스하키를 배우도록 응원해준 아빠에 대한 기억은 선명하게 남을 겁니다. 주말 2~3시간 투자했을 뿐이지만 아빠에 대한 선명한 아이콘이 아이에게 각인되겠죠. 가장 가정적인 아빠라는 얘기는 못 들어도 가장 교육적인 아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가장 문화적인 가장이 가장 교육적인 가장입니다. 미국에 와서 놀란 것 중 하나가 중산층 이상 되면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쇼핑하러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복잡한 할인점에서 아이들 카트에 태우고 부인 뒤를 따라다니는 가장의 모습이 우리나라에서처럼 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날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는 게 아닌 이상 쇼핑은 어른들 몫입니다. 아이 학교 보낸 뒤 주부들이 대부분 해치우고 맙니다. 대신 주말이면 야구, 축구, 농구 프로그램이 열리는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이 가족들로 넘칩니다. 타운 커뮤니티의 여러 공연장 주변은 대부분 차들로 붐빕니다. 미국에서 잠시라도 살아본 분들은 평일 이웃집 아저씨들의 칼퇴근에 한번 놀라고, 퇴근 후 아이들을 채워 취미 활동시키는 아빠들의 정성에 또 한번 놀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네 극성 엄마들처럼 프로그램이 어땠는지 꼬치꼬치 캐묻지 않습니다. 제대로 배웠는지 일일이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재미있었니? 근사하던데? 이게 전부입니다. 스포츠와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감동을 나누려 할 뿐 미주알 고주알 과외하듯 학습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의미 없는 할인점 쇼핑 문화를 보여주는 시간과 노력의 절반만 투자해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이 문화를 알면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가진 것보다 넉넉하게 키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이것저것 남들 시키는 거 다 가르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살기 힘들어도 생활에 찌든 모습을 되도록 보여주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게끔 키우자는 뜻입니다. 문화적으로 풍성하게 키워야 아이들은 밝게 자랍니다. 어린 시절 문화적으로 넉넉한 경험이 아이들의 영감을 키웁니다. 이런 영감에서 나오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아이들의 미래 경쟁력이 됩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커서 돌이켜보면 우리 부모가 참 많은 것을 물려주셨구나 하고 기억할 겁니다. 그래야 부모가 나이 들어도 자식과 대화가 됩니다. 요즘은 돈이 아이들 성격과 창의력까지 결정한다고들 합니다. 돈이 있는 집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키도 더 크고 피부도 뽀얗고 운동도 잘하고 거기다 상상력도 풍부하고 성격까지 좋다고 합니다. 성격과 상상력까지 과외를 시켜 고치는 판입니다. 이런 이상한 방정식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문화를 가르치는 겁니다. 좀 몰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들 손잡고 미술관 다니고 좋은 책 사주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생활에 쪼들리고 피곤한데 무슨 여유가 있어 문화를 챙기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쁘고 치이고 쪼들리기 때문에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문화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즐겁지 않고 생활은 찌들고 어깨는 구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자녀가 커서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공무원을 가장 많이 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식이 자라서 월급 꼬박꼬박 받고 경쟁도 덜하고 밥그릇도 탄탄하면서 사회적으로 체면도 유지되는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죠. 내 자식은 나보다 좀 더 드라마틱한 삶, 좀 더 창조적인 삶을 살면서 좀 더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안일한 삶, 느슨한 삶을 살길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그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극도로 보수적인 마음가짐이 진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가 좀 편해지자는 것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철학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식 세대가 사회에 나갈 때쯤 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직업 지도가 그려질 겁니다. 미국에서 전통적 엘리트 직업인 변호사와 의사의 위상은 급속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봉급이 적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뉴욕의 메이저 로펌 변호사들의 연봉은 15에서 18만 달러에서 출발합니다. 미국의 100대 로펌 파트너들은 2006년 1인당 평균 120만 달러를 집에 가지고 갔습니다. 병원에 고용된 내과 의사들은 대개 15에서 30만 달러, 외과 의사들은 25만에서 40만 달러를 법니다. 좀 유명한 외과 의사는 75만 달러까지 벌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로스쿨 지원자는 2004년 9만 8,700명에서 2006년 8만 3,500명으로 줄었고 의대 지원자도 1997년 4만 6천 명에서 2003년 3만 3천까지 줄었다가 최근 들어 겨우 소폭 늘어난 추세입니다. 워낙 스트레스도 많고 잡일도 많고 꽉 짜인 틀 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없고 보람도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루 12시간씩 50개 박스 분량의 서류를 분류해 포스트잇을 붙이는 변호사, 자기 업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상기하기 위해 점심시간이면 인터넷으로 사치품을 주문하는 젊은 변호사, 과다한 스트레스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24시간 동안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의사,
남을 돕기 위한 무료 상담이나 무료 진료에는 도무지 시간을 낼 수 없는 변호사, 의사들 얘기가 미국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의사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회계사와 치과 의사로 추락했다고 자주 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정의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직업 서열은 이제 유연성이나 창조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꽉 차인 조직의 일원으로 출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수십억 가치를 지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대학 중퇴자처럼 말이죠. 또 굳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마니아처럼 열광적으로 일하면서도 그 결과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해주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구글,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의 창업자들처럼 말이죠. 한마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과 체면을 한 손에 움켜쥘 수 있었던 전문직이 이제는 단순 사무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봉급이 줄고 체면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일과 자기 실현에 대한 철학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식 집약적인 노동을 컨베이어 벨트의 단순 노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식 노동이 단순 노동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즐기고 몰입해서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생산하고 싶어 합니다. 그 성과가 확연히 눈에 드러나는 노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능력이 되고 아이디어가 있는데 왜 갖은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조직 생활을 하려 하겠습니까? 자식들이 진짜 밥그릇 탄탄하고 체면도 유지되고 편안한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면 공무원 준비시킬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문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뭐 배웠어? 라고 다그칠 게 아니라 오늘 재미있었어? 라고 박자를 맞춰줘야 합니다. 하는 점 카트 미는 가장이 아니라 그림을 함께 보는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의 문화적 마인드가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10년이 넘는 시차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느끼는 바가 많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앞부분에 이 세 가지 가장에 대한 얘기는 지금은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가정적이기보다는 자신에게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더 아이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딜리셔스 샌드위치